안녕하세요. 낭낭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창현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 수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하고 실력을 쌓아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곡선의 접선 중에서 길기가 2인 접선의 방식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미분, 계수 이 부분들의 기하학적 의미가 이제 접선 기울기죠. 접선의 기울기 이런 항목들을 좀 점검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미분을 해서 2x-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요. 이 기울기가 2다 라고 처리가 되는 거니까 x값은 2입니다 라고 해서 좌표를 구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x값이 2라면 좌표 자체는 주어진 식에다가 2를 좀 대입해 주니까 4-4 1에서 2,1이 되겠고 접선 기울기는 2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접선 방식을 만들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y-1은 이꼴 2배의 x-2 처리해서 만드는 거니까 y는 2x-4의 -3 해서 계산식을 딱 써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1번입니다 라고 답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미분, 계수, 접선, 기울기, 그 다음에 뭐 접선의 방식 만드는 공식 뭐 이런 분들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1번 마무리합니다. 2번 문제 시작합니다. 2차 함수 주어져 있고요. 닫힌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식을 구해달라. 뭐 2차 함수죠, 2차 함수. 범위 나와 있죠. 사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값의 이제 중점이니까 2분의 1 답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문제인데, 정확하게 이제 이론으로 정가해주면 b-a분의 fb-f 이렇게 처리되겠고, f 프라임 c 해서 이제 요 c를 찾아가는 거죠. 이 c 값이 a와 b 사이에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제 2차 함수가 됐을 때, 2차 함수일 때 이 C라는 부분들은 2분의 A 더하기 B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2차 함수 때 이제 요걸 좀 알고 있으면 좀 쉽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차분하게 대처하면 됩니다. 2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분의 F2, F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이제 F 프라임 C 이렇게 처리되고 뭐 대입해주면 되죠. 뭐 3분의 2를 대입해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 마이너스 4 해서 0이 되는데요. 와우, 되겠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 해서 처리되면 되겠고 F 프라임 C는 주어진 식 또 미분하니까 2x, 2c,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볼까요? 0에서 지워지고 이거 3일까 마이너스 1 처리되는데요. 2c 마이너스 2 처리되는 거니까 2c는 이항시켜서 1 되는 거니까 c 값은 또 2분의 이렇게 되겠죠. 진작 구해놓은 이런 부분들이 답이 돼가는 부분. 자, 이렇게 좀 이렇게 2차 함수일 때는 뭐 중점이 된다 이런 사실들도 알아두면 좋겠고요. 더 기본적으로는 평균값 정리 형태에 대한 식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문제에 좀 적용해 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평균값 정리 아주 중요한 문제 형태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두셔야 됩니다. 함수, 3차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x는 1에서 극대값, 3에서 극소값을 갖습니다. 극소값은 또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최고차가 양이니까 그래프 모양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일 때, 그 다음에 3일 때 이렇게 이제 그 값을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1일 때 함수값까지 가르쳐줬습니다. 3이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fx 이런 부분들, 정상적인 3차 함수면 미분해서 극각가는 이런 좌표, f 프라임 x 이런 부분들이 1, 3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사실 이런 것 좀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미분하게 되면 3 되겠고, x제곱 여기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해서 fx를 구해가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그런 풀이가 되겠죠. 그럼 이런 걸 이용하면요, fx는 이제 적분을 이용하면 되니까 x 세제곱이 되겠고 12에다가 적분할 때 그럼 6x 제곱이 되겠고 9에다가 그럼 이제 그냥 9x 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되고 적분상수 c를 해주는데 그걸 이제 문제에 맞춰서 여기서 c 이렇게 써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문제에다가 2를 좀 대입해주면 5가 됩니다라고 했으니까요. f2를 좀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1-6 플러스 9 플러스 c 이렇게 된 결과가 5다라고 처리된 거죠. 그러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C 값이 1이 되는 건가요? C 값 1 이렇게 되면 계산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게 극소값이니까 F3을 구해야 되겠죠? F3 처리해주면 3 대입하면 얼마일까? 9에다가 6, 9, 54, 아이고 27에다가 54에다가 그 다음에 3, 9, 27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와, 감사합니다. C 값이 처리가 된 거니까
간단하게 끝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극소값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아주 계산까지 좀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즉 이론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3차함수 극대 극소 미분에서 0되는 좌표들 가르쳐줬으니까 이때 이제 뭐 2차함수 식을 좀 이렇게 다 구해갈 수 있으니까요. 이걸 이용해서 적분해 가서 이렇게 해가는 산수가 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뭐 괜히 이 식 자체가 또 뭐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다 뭐 이렇게 뭐 맞춰서 좀 처리해도 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구하고 그냥 이렇게 적분해 가면 자동으로 그냥 AB가 해결돼 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센스 있게 몇 초라도 절약해 갈 수 있는 그런 풀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3번 3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니까 정확하게 학습 잘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시작합니다. fx 3차식이 주어지는데요. 모든 구간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함수가 되라 이런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뭐 전 구간에서 증가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 이런 부분들하고 뭐 극값을 갖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3차함수인 경우죠. 3차함수에서 그 다음에 뭐 1대1이다 라는 표현들 그 다음에 뭐 역함수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뭐 모두 다 이제 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이제 f 프라임 x 가장 솔직한 표현은 뭐 극값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미분을 해서 3x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극값을 갖추면 안 되는 거니까 판별식 D를 좀 조사해가는 항목이 되겠죠. a 제곱 플러스 3a 이렇게 처리되는데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범위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0이 같다 부분들이 좀 포함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중근 가지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증가해 가는데 이제 별 문제가 없는 거라서 이런 형태의 좀 답을 좀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대표적인 시험 문제 유형 3차 함수 그래프 구현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시험 문제 유형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해야 되겠습니다. 5번 이어서 풀이 시작합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인 점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위치가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이때 속도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우리가 뭐 위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미분이라는 과정을 거쳐가게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속도가 되겠고 속도를 또 한 번 더 미분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라는 이런 뭐 개념적인 학습이 좀 돼 있으니까 질문 던진 거죠. 시간에 따른 x의 변화 이렇게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3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4가 되겠고요. t가 1일 때쯤 물어봤으니까 3 마이너스 8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속도에 뭐 음수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가볍게 처리. 위치, 속도, 가속도 사이의 관계 정확하게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 좀 전달해가면서 5번 마무리합니다. 6번 시작하겠습니다. fx의 도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f 프라임 x가 딱 주어져 있다는 얘기인가요? 3x 제곱 플러스 2x. 이때 이제 fx를 구하라고요? 그러면 뭐 부정적분 가장 기본 하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도 있고 적분상수 c 이렇게 딱 생각을 가는데 f0 왜 가르쳐줬을까요? 적분상수 가르쳐준 거죠. 뭐 또 0 가르쳐줬으니까 가볍게 이 부분들이 2입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거는 아주 가볍게 3번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적분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 적분할 수 있는가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7번 문제 살펴봅니다. fx 주어져 있을 때 화려한 형태의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어진 부분들은 이렇게 지금 주어진 모양보다는 이게 좀 1 나누기 x 마이너스 되는데 이건 이제 x 마이너스 2분의 이런 형태를 좀 표시해가는 게 좀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부분들은 적분했습니다라고 해서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 이렇게 좀 표현해가는 부분들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식인데 좀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많이 친숙하지 않습니까? 이 형태는 좀 뭐죠? 우리가 이제 열심히 공부했던 미분, 계수, 정의 이런 파트 부분하고 이제 연관성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라지 fx를 또 이제 다시 미분해야 되니까 fx 형태를 좀 바뀌어가면서 f2다라는 항목이 되겠죠? 와우. 그냥 한 방에 그냥 깔끔하게 싹 정리해야 되는데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주어진 식, fx가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2만 대입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8 플러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8이 좀 이렇게 소거되는 그런 형태니까 3입니다라고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식 형태에서
뭐 큰 문제의 활용식 모양을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인테그랄의 변수 x가 있는 이런 형태들은 이렇게 좀 미분하고자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라는 그런 원리가 좀 관련된 건데요. 일단 주어진 식 화려하게 좀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좀 깔끔하게 좀 정리해서 이 식은 이제 이런 관점을 좀 살펴볼 수 있다라는 이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 되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좀 당황하지 말고요. 이렇게 좀 식을 표현을 좀 바꿔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가는 과정 충분히 좀 연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시작합니다. 다음 함수 fx 주어져 있고 화려하게 또 포장되어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또 x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풀이 원리가 또 뭐가 관여된 거다? 미분이 관여된 거다 라는 것 좀 감안해가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대신요 dt 이렇게 되어 있는데 x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변수 사이에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되죠? 전개를 해야 되죠. 전개해서 관련 없는 x는 이제 바깥으로 탁 이렇게 이제 끄집어내는 그런 형태의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 이제 안쪽에는 관심이 없는데 바깥쪽으로 나오면 이제 드디어 이제 문자 역할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은 또 전개를 했으니까 tft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살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변 음식은 뭐 그대로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변수 x가 됐으면 풀이 원리가 뭐라고요? 미분이 풀이 원리다라고 했으니까 미분을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앞에 거 미분할 때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곱미분이다라고 해서 인테그랄 x까지 ftdt 이렇게 좀 나오겠고요. 더하기 x 곱하기 이거 이제 적분했다 미분하면 fx가 되겠고 적분했다 미분하면 x fx 이렇게 돼서 이게 좀 소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변식은 이제 미분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자 미분하게 되니까 3 튀어나가서 2분의 x 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x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또 기본적인 형태 나왔으니까 또 다시 미분을 또 한 번 더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있으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fx는 미분 한 번 더 하니까 x-1입니다라고 해서 깔끔하게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이제 뭐 f5를 구해달라. 주어진 식에 5 대입해서 4 구해가는 것은 너무너무나 쉬운 그런 문제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역시 문제 유형 파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맨 처음에 역시 변수 미분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dt에 이렇게 돼서 분리해서 이 부분이죠. 분리해서 이렇게 딱 식을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과정을 준비해가는 이 절차가 풀이의 핵심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분은 이제 뭐 앞에 부분 특히 이제 곱미분이라는 사실들 이렇게 된 부분들 이게 이제 앞에 부분 미분한 겁니다. 이 부분들이 조금 주의를 기울여가면서 좀 해야 될 연산해야 될 과정이니까요. 이런 부분 좀 집중해서 잘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문제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열심히 적분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냥 마구 적분하면 안 되죠. 식이 좀 너무 길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이곳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 형태라는 사실을 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원래 함수 자체가 y축 대칭인 함수입니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됐을 때 원점 대칭인 함수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원점 대칭인 이런 부분들은 계산기가 0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 문제풀이의 핵심이 돼가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 부분들은 y축일 때는 뭐 2배가 되는 거죠. 2배에 0부터 1까지 이렇게 써놓고요. y축 대칭 이 부분들은 원점 대칭인 부분들은 이게 이제 홀수차 부분들이니까요. 홀수차 부분 다 0 되는 거니까 홀수차를 이렇게 좀 소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함수가 3x 제곱 플러스 2 이만큼만 남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주어진 식이 이게 그럼 깔끔 처리가 되겠습니다. 또 더불어 또 0부터 1까지 하게 되면 이제 적분할 때는 계수만 답을 쓰면 되거든요. 적분할 때 계수 이렇게 되니까 1에다가 2 이렇게 쓰면 되는 그런 항목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x 세제곱 2x 해가지고 0부터 1까지 뭐 대입할 때 1 집어넣을 때 계수만 남는 거고 0 집어넣을 때 사라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계수만 쓰면 답이 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뭐 답 6입니다라고 해서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순간순간 배웠을 때 배운 이론들을 이렇게 좀 문제에 좀 잘 적용해서 그 특징들을 살펴봐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죠. 이렇게 y축 대칭인 부분들은 이렇게 좀 2배가 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 가겠다. 이런 부분들 적용. 이런 부분 콜수차 되는 부분들은 이제 0 되는 거니까 딱 사라져가서 주어진 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좀 처리해가는 이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적분 이론 배운 거 잊지 말고 확실하게 좀 적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문제 살펴봅니다. 4차 함수에 대하여 f'x 자, 미분한 식인데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습니다. 라고 뭐 알파, 베타, 감마 함수 크기 순서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값 이런 부분들이라는 얘기는 f'x 자체를 좀 구해서 극각가는 좌표하고 좀 연결시켜야 달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4x 세제곱 3ax 제곱
플러스 2b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x 하나 공통 튀어나가는데요. 4x 제곱 플러스 3a x 플러스 2b 이렇게 처리돼서 뭐 극각하는 좌표 중에 하나가 좀 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 나와 있는데 문제에 따라서 뭐 그 값 중에 하나가 0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을 살피려면요. b 값이 0보다 작다 이런 얘기는 이 값이 음수란 얘기는 지금 요걸 좀 0으로 하는 곳에서 이제 그 값 알파, 베타, 감마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두군의 곱이 0보다 작은 거죠. 4분의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4분의 2이 되는데 이게 이제 0보다 작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값 중에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이제 음수 뭐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값과는 뭐 기억 부분들을 풀어갈 때 그래프 유형을 그려갈 때 뭐 근 중에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중간에 0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알파 이 부분이 베타, 그다음에 감마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우리 이제 0보다 큰 쪽인 거 이렇게 그래프 유형제 이만큼을 좀 살펴간다면 이 감마에서 최소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주어진 fx라는 부분들은 딱 나온 f 감마 이 결과보다는 어떻게 되겠다. 큰 값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니까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니은 풀이는 a 값이 0이다 라는 얘기는 극각과는 좌표에서 두군의 합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이 0이고 그렇다면 니은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뭐 대칭 구조 모양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두군의 합이 0 되니까 0을 있고 여기가 뭐 알파 해주면 여기 이제 감마인데요. 감마가 이제 마이너스 알파 이런 개념이 되겠죠. 똑같은 값 형태가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f 알파일 때보다 함수값이 그렇죠. 이 부분 알파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알파 값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최소값이 되겠죠. f 알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주어진 함수는 f 알파보다 항상 어떻다. 가장 뭐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 니은 역시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은 디귿은 a 값이 0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두군의 합이 0이 아니는 거니까 뭐 알파하고 뭐 감마 이런 부분들이 대칭 구조는 아니라는 뜻이겠고요. 대신 b 값이 0보다 좀 큽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극각과는 좌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걸까요? 뭐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가 이렇게 된다면 0이 하나 있었으니까요. 뭐 이렇게 좀 베타 감마 뭐 이런 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니면은 뭐 둘 다 0보다 작아져서 0 있고 뭐 이렇게 뭐 알파 베타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좀 처리가 됐는데 이때 이제 뭐 f 베타라는 것은 c라고 되어 있는데요. c라는 것은 주어진 함수를 딱 봤을 때 0을 집어넣을 때 결과가 c가 되는 거죠. 0을 대입했을 때 이 결과 부분들이 c 값 이때 값이 C값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뭐 그래프가 어느 모양이 됐든지 간에 F 베타 이런 부분들은 이 C값보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커야 되겠죠. 그래프가 이제 극값 갖는 좌표가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내용도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오호. 자, 이렇게 그래서 뭐 기억, 니은, 디귿 세 개가 모두 맞아 떨어져가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풀고 나서 보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니네요. 4차 함수 딱 주어져 있는데 극각가는 좌표에 대해서 언급했고, 그래서 이제 미분한식에서 이제 인수분해가 좀 하나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들에서 이제 지금 이제 알파, 베타, 감마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 부호 관련인 거거든요. b 값이 0보다 작다, 뭐 b 값이 0보다 크다, 뭐 이런 부분들이 극각가는 좌표가 뭐 이렇게 음수근 하나, 양수근 하나 같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아니면 둘 다 뭐 양수근이냐, 둘 다 이제 음수근이냐, 뭐 이런 형태들 표현들 됐습니까? 갑자기 또 뭐 중간에 좀 근거하게 실관계에서 부호 판단하는 이런 내용으로 돼 있으니까 조금 좀 낯선 그런 문제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좀 차분하게 대처하면 뭐 충분히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3차 함수. 아주 중요한 정보네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3차 함수. 그러면 3차 함수가 원점 대칭이면 홀수차로만 구성되어 있잖아요. 자, fx가 x축과 만나는 점 중 원점이 하는 점을 a, b 알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극대극소점을 cd라고 하겠습니다. cd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뭐 D점에 X좌표를 좀 가르쳐줬다는 얘기는 극각가는 좌표를 좀 가르쳐준 거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 그 다음에 사각형 이렇게 됐을 때 뭐 극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뭐 그러면 우리는 F 프라임 X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뭐 극각가는 좌표를 좀 알려져 있으니까요. 좀 처리를 좀 해가면 되겠죠. 자,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극각가는 좌표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데 이거를 좀 현명하게 좀 어떻게 좀 처리할까요? 뭐 최고차 계수가 좀 안 돼 있는데 최고차 계수는 fx 그러면은 ax 세제곱 이런 형태라면 미분은 3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런 게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극과 같는 좌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걸 통해서 이제 fx를 좀 구해가면 되죠. 적분을 해 가면 되는 거니까 3x 제곱을 이렇게 적분하니까 x 세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4분의 3이니까 4분의 1 x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요건 또 이제 ax 끄집어내고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이렇게 좀 원래 4분의 3이요. 4분의 3 이렇게 좀 처리해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곳에 이제 자연스럽게 좌표가 2분의 루트 3입니다. 라고 해서 좌표를 또 알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f2분의 1도 좀 구해놔야 되겠죠. f2분의 1 대입하면 2분의 1 a에다가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a도 이렇게 처리되겠네요. 됐습니까? 삼각형 넓이 구할 준비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사각형 넓이요. 뭐 위아래 대칭 구조니까 뭐 두 배 이렇게 처리해주면 아래 뭐 위쪽에다 할수 삼각형 넓이를 구해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2분의 1에 윗변 길이를 하게 되면은 2배의 2분의 루트 3이니까 사실 뭐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좀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높이는 4분의 a인데 뭐 양수 이거 좀 극소감 형태니까 4분의 a에서 양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넓이가 2루트 3이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약분을 줄기차게 쫙쫙쫙 잘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3까지도 지워지는데요. a값이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8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그러면 뭐 큰 틀에서 이제 함수식이 완성된 거죠. 함수식은 8 되어 있으니까 8 x 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3x 이렇게 처리된 그런 값이 되겠고요. 문제에서 뭐 극대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f-2분의 1이런 부분들이 극대값이니까요. 아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됐으니까 4분의 1 이렇게 좀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a값이 뭐 8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계산 결과는 2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극각가는 좌표를 이용해서 맨 처음에 이제 극각가는 좌표가 딱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원점 대칭이라는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용해서 근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식을 쓰고요. 그 다음에 센스 있게 계술적 3처리한 이런 부분들 좀 잘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제곱차 계술 원래 함수에 대한 3차 함수 a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미분하게 되면 3a 이렇게 좀 쳐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센스 있게 대처하면 좀 계산이 조금 그나마 좀 더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적분해서 근데 적분상수 C는 이제 0이니까요. 뭐 적분해서 이제 fx 좀 만들어 놓고 문제에서 주어진 부분들 함수값 미리 구해놔서 이제 삼각형 구해갈 준비. 사각형인데 뭐 2배 해주면 되는 모양이니까 삼각형 넓이 이런 형태로 해서 문제 주어진 값하고 연결시켜서 풀이를 진행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해지긴 했지만 우리가 좀 주어진 정보들을 깔끔하게 문제랑 또 연결된다는 사실 좀 확인했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집중력을 발휘해서 연습장에다 연습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닫힌 구간에서 주어진 3차 함수의 최대값을 제외하려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는 뭐 그래프 개형을 좀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미분을 좀 적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6 x 전부 6이 좀 공통이 되죠. 6x 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6은 이렇게 해주고 x 제곱 정도 쓸까요? 그 다음에는 6ax 이렇게 되니까 부호가 바뀌니까 a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극각 가는 좌표가 0하고 a인데 a 값이 뭐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프 모형을 3차함수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0하고 a 이런 식으로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구간 자체가 근데 0부터 2라서 이 a 값이 이제 2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뭐 여기서 뭐 미리 좀 구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 값이 2보다 우리가 지금 0부터 2까지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a 값이 2보다 좀 작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대값 부분들은 뭐 그래프가 이제 여기가 2가 되게 되는 거니까 최대값은 FA가 되겠죠. GA는 equal FA 이런 형태가 되겠고 주어진 시간에 좀 A를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2A 세제곱 플러스 3A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A 값이 2보다 좀 크다 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여기가 구간이 2니까 뭐 함수값이 2가 되겠죠. GA는 equal FE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에 2를 또 열심히 대입하라. 그럼 마이너스 A 제곱 4, 3, 12A 마이너스 A 제곱 12A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앞에 2를 대입해주면 얼마인가요? 8에다가 마이너스 16입니까? 마이너스 16 해서 결과들이 어떠질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G3을 구해주십시오. A값이 3보다 큰 거니까 아래쪽에다 이제 3을 좀 대입해주면 되죠. G3을 구해달라라는 얘기가 제 기억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9 플러스
36인가요? 와, 36 마이너스 16 이렇게 처리 되겠죠? 그럼 36 마이너스 25 이렇게 처리되니까 11이 돼야 되겠습니다. 잘못됐네요. 11이 답이 돼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되겠고 2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럼 미분 가능성을 물어보려면 와 우리가 좀 2에서 좀 이렇게 나눠놨으니까 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자 니은 부분을 하려면 일단 G2를 좀 계산하면 위쪽에 계산해주면 8 마이너스 4 8 마이너스 2 대입하는 걸 8 마이너스 4가 되겠죠. 4가 되겠고 아래쪽에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가 좀 같아지는지 확인 사다를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24에다가 마이너스 16 이렇게 쳐야 되니까 4가 돼서 일단 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제 미분 결과를 또 해야 되죠. 미분하게 되면 3a 제곱 마이너스 2a 하고 이쪽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12 처리되겠고 이곳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4, 3, 12 마이너스 4가 되겠고 12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니까 같군요. 미분 가능합니다. 미분 가능 아이고 가능인데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또 잘못된 내용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최대값은 20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주어진 함수를 보게 되면 이쪽에 뭐 2차 함수 되겠고 여긴 뭐 점점 커져가는 3차 함수 모양이 되는 거고요. a 제곱에 a-1 이렇게 처리되는 함수였으니까 뭐 그래프 개형을 좀 그려가게 되면 0에다가 1 이렇게 지금 그려가는 건데 2보다 작은 부분까지 이제 그려가는 거겠고요. 됐죠? 그 다음 함수는 이제 2차 함수니까 뭐 꼭지점이 6이네요. 뭐 6에서 이렇게 그려가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뭐 6에서 좀 최대가 되겠죠. 이곳에 이제 6을 좀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최대는 G6이다라는 부분들이 대략 좀 그래프 모양을 좀 살펴봤죠. 6을 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6 플러스 72에 마이너스 16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오호 그러면은 52, 72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뭐 20이 답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라도 맞는 게 나오겠죠. 디귿이 맞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맨 처음 그래프 개형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미분하고 그래프 개형 좀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가장 기본이 되겠고 A라는 부분들이 생기는 걸 보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범위를 나눈 거죠. A 값이 B보다 좀 작을 때하고 클 때하고 그래서 이제 각각 최대가 되는 부분들 좀 이제 살펴놓은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들, 그래서 이제 최대값을 GA라고 했는데 GA라는 식을 만들어 놓은 이 과정 자체가 풀이 뭐 시작이면서 가장 문제에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간단하게 좀 범위 나눠서 표시해 주는 거니까요. 너무 좀 두려움을 갖지 말고 이번 문제 기회에 또 같이 연습을 해가면서 실력을 쌓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다음은 뭐 대입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느냐, 그럼 이제 함수값 미분 계수 이렇게 조사 뭐 이런 부분들이니까요. 그 다음 뭐 최대가 되는 부분들도 그래프 개형 좀 제가 좀 살짝 좀 그려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 제가 참고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까탈스러운데 복습 진행해야 되겠죠. 복습 열심히 잘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창의어구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연속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적분 결과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f 프라임 x가 된다는 얘기는 fx 자체가 그러면 x 플러스 c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함수는 x제곱이 되겠고요. 모든 x에 대해서 와우 아주 중요한 정보 y축 대칭 이런 형태가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확실하게 좀 아는 곳부터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죠. 0과 1 사이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부분에서 y는 이꼴 x 제곱이니까요. 뭐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연결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y좌표가 1 이렇게 쳐야 되겠죠. 자 이제 x 플러스 c 돼야 되는데 모든 실수에 이게 또 연속함수라는 얘기가 돼 있으니까 뭐 그래프가 연결돼야 되겠죠. 자 그럼 기울기가 1이니까 이렇게 되가는 뭐 해야 되겠군요. 마이너스 처리되는 됐습니까? 뭐 가볍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y축 대칭이니까 오른쪽은 이제 자연스럽게 가면 되겠습니다. 2입니다라고 처리 됐죠? 해서 이제 함수식을 좀 대략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때 0부터 2까지 적분을 계산해 달라라고 돼 있는데요. 이 부분 좀 뭐 어렵게 처리해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함수에서 이제 요만큼 부분하고 이제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해가는데 이를 중심으로 좀 쪼개서 좀 구해가면 되겠죠. 이렇게 좀 차분하게 좀 대체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0부터 1까지 부분들은요 x제곱 해서 이제 구해가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이 함수식을 구하느냐 우리가 좀 정적분이라는 것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가는 거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삼각형 넓이입니다 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앞쪽 부분은 3분의 1 계산되고 뒤에는 뭐 2분의 1 이렇게 계산되는 거니까 되겠죠? 그럼 이제 6분의 2, 3 더하기 해서 5 이렇게 처리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이구 이거는 뭐 의외로 좀 산수가 좀 간단하네요. 뭐 이제 의미 자체, 주어진 식, 정보 파악만 좀 정확하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속 함수라는 부분들을 보였고요. 자, 이렇게 되면 적분해서 이제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사실 좀 알았는데 여기 이제 함수가 완벽하게 좀 나와 있는데 연속 함수가 돼야 되니까 연결해 가면 되겠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1에서 이제 딱 연속이 되도록 이제 그래프를 연결시키면 되겠고요. y축 대칭이니까 대칭 모양으로서 가볍게 이제 오른쪽 처리해가는 그런 과정.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프 모양만 좀 살펴놓게 되면 뭐 큰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런 문제를 풀면서 뭐 식 해석하는 부분들 조금 연습하고요. 자신감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두 다항함수 fx, gx가 모든 식 x에 대해서 다음 식을 좀 만족합니다. 라고 좀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fx 곱하기 gx 오호 식이 되어 있고 뭐 f 프라임 x라는 얘기는 뭐 fx가 뭐 x 플러스 c 이렇게 처리된다 이런 정보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근데 이게 좀 곱하기 되는 거면 이거 인수분해 되는 모양인데요. 1, 3, 마 1, 마 3 이렇게 처리되면 뭐 일단 1부터 되겠고 1, 4에다가 4에다가 3에다가 3에서 0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이제 x-1 그 다음 식도 인수분해가 되는데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아이고 근데 이제 이 모양을 매치업 시켜보게 되면 뭐 모두 다 일단은 1차식이라는 것만 좀 알 수 있겠고 어떤 뭐 모두가 다 후보가 되는데요. fx에 대한 후보가 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뭐 다에 대한 정보가 있겠죠. 자, 다 부분에서는 x에다가 지금 1을 대입하게 되면 g1을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1부터 1까지 이렇게 좀 적분하는 거 결과니까 이게 0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gx에는 반드시 x-1이라는 인수가 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군요. 이렇게 처리가 되느냐 이렇게 처리가 되느냐 이런 형태인데 그 다음에 다해서 또 정보가 또 뭐가 있냐면 저 미분을 하게 되면 g 프라임 x는 이꼴 2fx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거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미분하면 2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거 좀 안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 없는 함수 부분들이 fx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 나왔습니다. fx라는 것은 x 플러스 1이 돼야 되겠고 gx라는 것은 요 부분이니까 곱하기 주면 뭐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쳐야 되는 거죠? 2x 플러스 1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fx, gx를 전부 다 구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좀 풀어야 될 항목은 또 뭔가요? 0부터 2까지 3gx다. 알겠습니다. 0부터 2까지 3배 해주고 gx니까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 이런 걸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이제 적분하기 좀 좋게 좀 도와준 거군요. 2x 세제곱 이렇게 되니까 적분하게 되면 x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3x 제곱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9x 이렇게 처리해서 적분하기 좋게 좀 도와준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들 이제부터는 열심히 좀 산수하면 되겠죠. 대입해주면 되니까 8에다가 4, 3, 12에다가 18 이렇게 처리해주면 계산되는 거니까 정답은 2 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계산이 좀 조금 좀 많이 좀 관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게 좀 아주 또 심각할 정도는 아니죠. 우리가 이제 조금만 좀 생각을 하게 되면 또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조진식 인수분해 되는 거 빨리 좀 캐치해서 인수분해 좀 해놓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1차라는 부분들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G가 2차가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 다음 G에서 정보를 얻을 때 자 이런 과정들 이걸 통해서 이제 함수식을 이제 완성해가는 그런 절차죠. fx가 무엇이고 gx가 무엇인지 요 과정만 좀 정확하게 잘 처리해주면 그 다음 간단한 연습만 남은 거니까요. 자, 지금 식을 좀 해석해서 fx, gx를 찾아가는 과정에 조금 집중해서 학습을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 이어서 설명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한 연속의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이제 정적분 값을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 되네요. 요거 원점 대칭 이런 얘기죠. 원점 대칭. 자 이렇게 되니까 주어진 식에서 원점 대칭이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홀수차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되겠죠. 그냥 다항식이라면 이제 홀수차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군요. 그럼 x제곱 fx 이런 부분들에다가 xfx 이렇게 된 부분들은 이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적분을 이렇게 해가라 이런 뜻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원점 대칭인 곳에다가 y축 대칭을 주면 이 결과 자체가 원점 대칭이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계산하면 0이 되겠죠. 우리가 원점 대칭인 성질들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0이 되는 그런 성질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0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 fx 이렇게 한 결과 자체가 얼마다? 이다라고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이 중요한 정보 이런 내용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풀어야 될 것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전개를 해버렸을 때 fx랑 이제 전개했을 때 다른 부분들은 다 필요 없고요. 3x, fx 이 부분만 좀 남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더하기 뒤쪽에 있는 3은 좀 따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이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3dx 이렇게 좀 처리해서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부분요 주어진 정보에다가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거 계산해서 6입니다 처리하면 되겠고요. 와우, 이 부분들은 뭡니까? 3이라는 부분들이 가로 길이가 6에 세로 길이 3, 18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건가요? 가볍게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답 24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적분 단원 공부할 때 우리가 좀 반드시 알아야 될 거, 그죠? 이렇게 원점 대칭인 경우에는 0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y축 대칭일 때 이제 뭐 어떻게 되죠? 두 배에 이렇게 뭐 계산해 가는 건데 뭐 적분 결과를 뭐 그대로 써먹을 거니까요. 뭐 우리가 굳이 이런 부분들 뭐 두 배에 뭐 0부터 3까지 이렇게 처리 안 하고 그냥 이 결과 자체를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죠. 결과 자체를 그대로 이용해서 딱 적용해 주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원점 대칭인 부분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돼서 0이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16번 문제 함께 합니다. 윗면 반지름 깊이가 알려져 있는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에다가 몇 초 이 속도로 높이가 이 속도로 올라가도록 물을 채운다라고 되어 있나요? 6초가 되는 순간 부피 변화율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물을 열심히 좀 채우게 되면요, 반지름 R하고 그 다음에 높이 H를 이렇게 이제 물을 좀 채워가겠죠. 이것은 이렇게 물을 채워가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 B가 R 대 H, B가 뭐 6대 9 이렇게 되는 거니까 3으로 약분하면 2대 3 이렇게 처리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얘기네요. 그렇게 되면 2H는 이꼴 3R 되겠고, 우리가 좀 소거를 해야 되려면 R을 좀 소거해야 되는 건가요? H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그러면 R은 3분의 2H 이렇게 해서 좀 구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부피는요 당연히 3분의 1을 처리해 주겠고, 파이 R 제곱 H 이렇게 처리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뭐 R 부분들을 좀 소거해서 열심히 여기다 대입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곱되는 거니까 27이 되겠고, 그럼 제곱이니까 4파이, 그러면 h 세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h 세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h 부분이 매초 이 속도로 올라간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h를 또 이제 아예 et, 아예 이것까지 뭐 대입해서 써놓은 게 좋겠죠. 그러면 이제 8, 4, 8, 32파이, 27, 그럼 이제 t 세제곱 이런 모양 형태가 되게 되면 뭐 부피가 이제 아예 부피식이 뭐 시간에 대한 함수로 좀 표현이 되겠습니다. 뭐 중간에 좀 이 상태에서 뭐 위쪽 상태에서 처리해주고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더 처리해도 상관은 없겠죠. 자, 이때 이제 뭐 부피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시간에 따른 부피 변화율 뭐 미분을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9분의 32파이 t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문제에서 보게 되면 이제 3초가 되는 순간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뭐 t에다가 또 2를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가 좀 이렇게 소거되는 형태에서 뭐 계산이 좀 효율적으로 좀 잘 되는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답 32파이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뭐 식을 좀 잘 세워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때 이제 이렇게 반지름하고 높이 비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부분들이 물의 이제 부피의 이제 밑면하고 이제 높이 사이에 이제 관계인데, 이 부분에 이제 B가 돼 있으니까 요 B를 통해서 관계식을 구해서 결국은 부피식 자체의 미지수가 두 개인데 미지수를 좀 하나로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하나로 좀 만들어가는 그 절차가 우리가 좀 필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자, 이때 이 부분도 그냥 이 자체에서 또 미분도 가능한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쪽 부분들이 3H 세제곱을 미분하게 되면 3H 제곱 DTDH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써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좀 이 부분들을 헷갈리거든요. 이 부분에 또 이제 또 2를 좀 이렇게 좀 대입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불편할 수 있어서 아예 뭐 H식이 좀 관계가 돼 있다면 이렇게 좀 최종적으로 아예 뭐 관계식을 이제 T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센스 있게 대처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요 경우에 따라서 뭐 반드시 T로 고쳐가는 것이 편리하다 뭐 이렇게 좀 주장할 수는 없는 그런 항목이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고치지 않고 풀어가는 게 더 편리한 경우도 많고 그런 거니까 그때그때 주어진 정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식을 만드는 과정 조금 이제 연습이 좀 필요한 과정이니까요. 연습 충분히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17번 이어집니다. 모든 실수에서 연속의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11부터 12까지 적분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자, 0부터 2까지 적분한 결과는 공교롭게도 0으로 주어져있는데 와우, 다음이 또 뭔가요? 요런 거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오른쪽엔 이건 좀 적분하면 되잖아요. x제곱을 n부터 n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처리되니까 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n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n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0부터가 아니죠. n부터 n 플러스 3까지 fx를 이제 적분하게 되면 결과가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좀 결과가 나와 있는 거죠.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를 좀 구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0부터 2까지 적분 결과가 좀 0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주어진 식에 n에다가 0을 좀 대입하게 되면 0부터 3까지 적분이 되겠습니다. 0부터 3까지. n에 0을 대입해 주니까 결과가 1이 되니까 0부터 3까지가 되는데요. 0부터 2까지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이 결과는 1 이렇게 좀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대입해 주면 2부터 5까지 적분 결과가 되겠죠? 2부터 5까지 n에다가 2를 대입해 줬으니까 5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 절부가가 뭐 4가 되겠죠. 여기 1 나와 있고 3부터 5까지가 4.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n에다가 3을 대입해 주면 3부터 6까지가 되는데 3을 대입해 줬으니까 얼마가요? 7이 되는데 4가 나와 있으니까 3이 되겠고 이번에 n에다가 또 5를 대입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5부터 8까지가 되겠죠? 5를 대입해 주니까 11이 돼야 되는데 3 나와 있으니까 8이 되는 건가요? 그 다음 아직도 모르나요? n에다가 6을 대입하게 되면 6부터 9까지가 되겠고 6을 대입해 줬으니까 12, 13이 되는데 8이 빠져나와 있으니까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근데 뭐 1, 3, 5 이렇게 좀 규칙이 있네요. 그 다음에 8부터 3을 대입해 주면 11까지가 되는 거예요. 11 이렇게 처리됐는데 n에다가 좀 8을 좀 대입해 줄 거니까 16에 17, 17에서 5를 빼니까 뭐 12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9부터 이제 12까지가 되겠죠. n에다가 9를 대입하게 되면 되겠습니까? 9, 18에 19가 되는데 19에서 이제 11을 빼는 건 7 되겠죠. 아이코 이 부분들이 3, 5, 7, 9 이렇게 규칙이 내가 4, 8, 12. 여기도 뭐 등차수인데요. 재밌는데요. 자, 결과는 좀 나왔습니다. 11부터 12까지 뭐 어쨌든 길게 좀 계속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중간에 좀 실수 없이 좀 잘 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뭐 나름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재미난 문제 유형 어떻습니까? 괜히 겁먹지 말고 좀 따라서 하면 된다는 거죠. 주어진 식 부분들, 오른쪽 부분들 적분할 수 있는 그런 결과 2n 플러스 1로 좀 나와 있으니까 2n 플러스 1 자체가 좀 등차수인 거죠.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제 주어진 정보들 차곡차곡 아래부터 이제 메모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들 사실 여기서 좀 함수식을 좀 관계식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썩 유쾌한 것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 차곡차곡 해가면서 규칙을 발견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더 빠르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색다른 그런 측면이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요. 집중력을 발휘해서 또 복습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곡선의 점 5,5에서의 접선과 이 곡선으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어진 식은 5,5인데 5가 좀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그림을 좀 잘 생각하면 y가 5일 때를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이게 지금 3차 함수니까 5하고 6,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x 여기가 이제 5,5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죠. 6을 집어넣어도 0 되는 거니까 여기가 6,5 이렇게 되는 모양이네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됐을 때 5,5에서의 접선을 그럼 그냥 y는 5가 접선이 되겠습니다. 둘러싸인 부분 넓이라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넓이를 좀 구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식을 세워가게 되면 5부터 6까지 5-의 x-5의 제곱 x-6 더하기 5 해서 이제 괄호줄 좀 빼기 해서 뭐 이렇게 해서 풀어가야 될 뭐 그런 형태인데 실은 이제 이 부분들은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좀 생각해서 5만큼 내려가게 되면 그냥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림 도형적으로 봤을 땐 알파, 베타 이렇게 됐을 때 둘러싸인 부분들의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 이런 부분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넓이니까 절대값을 붙이면 되겠고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이 1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대제곱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아십니까? 질문 던진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좌표 자체가 5하고 6 이렇게 해서 1차이밖에 안 나는 거니까요. 결과는 12분의 1 이렇게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좀
아이고 이게 우평의 이동에서 아이고 이게 좀 아주 교묘하게 좀 연결 잘 시켜놨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겁먹지 말고 주어진 문제의 특징을 좀 얼마나 좀 잘 파악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풀이를 좀 효율적으로 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단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참수 주어진 정보 F0은 0, F 알파 O. 이거 알겠습니다. GX가 다음 조건을 먼저 줄 때 집값을 구해달라. 뭐 fx에 대한 정보가 아주 중요하게 다 나와 있군요. 뭐 fx 어떻게 생겼습니까?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좀 생긴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 알파에서도 그 값을 가지면서 알파가 0이다 이렇게 주어진 정보가 있으니까 여기서 뭐 중근간 형태가 되겠고 f0은 0이다 또 0에서도 근 갖는 거니까 3참수식 fx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뭐 g 프라임 x가 이런 정보, 이거 아주 중요한 정보네요. gx라는 것은 x, fx 이런 부분들을 좀 미분한 결과죠. 앞에 있는 x 미분할 때 x 미분할 때 fx 생기겠고 뒤에 있는 fx 미분할 때 x 프라임 x 곱하기 생기는 거니까 요 부분을 좀 빨리 판단하는 것이 이 문제의 좀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gx라는 부분들은 뭐 fx가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요. 이곳에다가 거수 처리해주면 x제곱에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런 모양 형태니까 뭐 gx 그래프 자체가 와우 쫙 처리해서 0, 알파 이런 형태가 좀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굳이 미분을 하지 않아도 그 값 갖는 좌표가 2분의 알파 이렇게 완전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다는 사실 좀 그냥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극대값이 81이다라는 얘기는 g2분의 알파 이런 형태가 되는 거겠고 그럼 2분의 알파를 대입해주면 2분의 알파의 제곱에다가 또 2분의 알파의 또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4분의 알파 4제곱 처리가 4분의가 아니군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2의 4제곱분의 알파 4제곱 이렇게 처리가 될 건데 이 부분들이 이제 81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81도 또 3의 4제곱이니까요. 알파는 그러면 금방 6입니다.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극소값은 0이다. 뭐 당연히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gx라는 식을 좀 다시 완벽하게 쓰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제곱에다가 빼기 x-6의 제곱 이렇게 좀 식이 써져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식이 좀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g 6분의 알파란 얘기는 뭐 g2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6분의 6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그러면 1 곱하기는 됐고요.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정답 25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거는 뭐 의외로 처음에 좀 그래프도 좀 살짝 주어져 있고 해서 살짝 겁먹었는데 주어진 정보가 너무 명쾌합니다. 그죠? 함수식을 좀 확실하게 좀 쓸 수 있고, 최고차 가르쳐 준 것도 뭐 계산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확실하게 좀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 가정보 해석이 이제 이 문제의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죠? 가정보 해석, 4차 함수 형태의 그래프, 식 모양 자체가 다 나오는 거니까요. 식 모양의 이제 그래프를 딱 연결을 시켜서,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연산 조금만 몇 번만 딱 진행하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가에 대한 해석 와우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 이제 곧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좀 연습을 좀 해서 이런 것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력을 좀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단답형 첫 번째 문제 마무리합니다. 20번 문제 시작합니다. 0,K에서 곡선에다가 3개의 접선을 그는다. 그래프 밖에서 그래프에서 접선을 그는 건가요? 좀 시간 걸리겠는데요. T, FT, F'T 해서 이제 접선의 방식을 만들어야 되죠. Y-FT는 F'T 해서 X-T 해서 임의점에서 접선의 방식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0,K를 지난다.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식을 좀 세워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K는 이퀄 이항식해서 FT 그 다음 빼기 T, F'T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식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FT는 그래 쓰면 되겠고 일단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3, 좀 요 식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FT부터 쓸까요? FT는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 써놓으면 되겠고요. 미분하게 되면 3t 세제곱 되는데 t를 좀 곱하게 되니까 3t 제곱 되는 3t 세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6t에 마이너스 6t 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이런 거죠. 해서 이제 좀 요게 이제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빼기를 해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2 돼서 좀 식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K 부분이 있는 거니까 요 T에 관한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좀 열심히 잘 그려서 그다음에 이제 K 값을 가지고 조절해 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 과정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6T 처리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6 공통 튀어나가게 되면 T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 마이너스 T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최고차 해서 0하고 이래서 그 값을 갖습니다. 이렇게 좀 알아보면 되겠죠. 자, 0을 대입해주면 결과가 2가 나오겠고요. 1을 좀 대입해주면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3 그러니까 3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K 값이 여기 사이에 딱 이렇게 그어갈 때 근을 좀 3개를 갖는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K 값에 보면 2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 라고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범위를 구해 갔는데 제곱해서 더하기하라 그러면 4 더하기 9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은 뭐 13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프 바뀌 점에서 그래프 밖에서 그래프에다 접선을 긋는 문제는 자, 이미 점 좌표 그곳에서 접선의 방식 만들고 그곳에 이제 좌표를 대입해서 우리가 이런 형태의 좀 식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식을 좀 정리해가지고 식을 좀 세워간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K 값을 조절해가는 그런 형태 됐습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조절해가지고 뭐 근 개수를 조절해가야 되는 건데 지금은 뭐 세 개의 접선을 긋는다라고 하니까 근 세 개 가질 범위 그래서 극대와 극소 사이 이렇게 풀이를 진행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이렇게 출제 빈도는 상당히 높은 문제죠. 그래프 밖의 점에서 그래프에 접선 긋는 문제. 근데 또 시간은 좀 걸리고 이런 문제 패턴이니까요. 평상시에 충분히 연습 많이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1번입니다. 함수 fx수 그 역함수 f 인버스 x에 대해서 gx라는 부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0보다 클 때는 이제 fx 그래프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역함수 그려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원과 함수 gx로 둘러싸인 부분 중 어두운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역함수니까요. 사실은 뭐 y는 equal x 이렇게 딱 대칭하는 거니까 한쪽 부분 구한 거에 뭐 2배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인데 자, 이 부분들은 굳이 역함수 이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 좀 달리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쪽을 이렇게 구해가는 부분들이 중요한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좀 둘러싸인 부분들이 아이고 지금 이게 좀 꺾어지는 모양이 아이고 이게 좀 직선 모양은 아닌데 자, 이렇게 좀 만나는 좌표 이렇게 좀 약간 꺾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좀 좌표를 구하게 되면요 이런 이렇게 그냥 이제 부채꼴 넓이를 구해버리면 되죠. 부채꼴 넓이에서 일부 부분 좀 이렇게 색칠을 해놓으면 이런 부분들을 좀 빼가면 넓이가 되는 그 형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넓이는 좀 2배를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아이고 여기 좀 교점 자체를 좀 구해야 되는 거군요. 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y는 이꼴 마이너스 3분의 2 x제곱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x제곱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y 이걸 좀 이용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x제곱에다 좀 대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y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y 마이너스 1은 이꼴 제로 2y제곱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1, 2에다가 2,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y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그런 항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y값이 2는 안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이 값이 어이구 이게 좀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려가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뭐 이 부분들이 이제 뭐 2분의 1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니까 여기는 뭐 2분의 루트 3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2분의 루트 3에다가 2분의 1 되는 이런 형태라면 요 각도가 이제 30도가 되는 이런 형태 6분의 파이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은 부채꼴의 각도는 어떻게 되는가요? 6분의 파이 또 이쪽도 이제 6분의 파이가 또 대칭 구조니까 더 늘어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3분의 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분의 5파이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처리되는 건데 2분의 1 반지르면 1이 되겠고요. 6분의 5파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2분의 5파이 해서 부채꼴의 넓이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는 그럼 이제 뭘 구해야 되는 거죠? 오호, 원 이렇게 구워져 있을 때 직선 쫙 돼 있는 부분들하고 만나는 좌표 자체가 돼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이제 요 부분들 이제 넓이를 좀 구해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삼각형의 넓이 그러면 2분의 1에 삼각형의 넓이는 뭐 밑변 길이가 2분의 루트 3에다가 높이 2분의 1 모양이 되면 되겠고요. 빼기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루트 3까지
자, 함수식이 뭐였죠? 마이너스 3분의 2 x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건가요? x제곱 이런 형태를 좀 빼기를 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 위의 함수. 그럼 지금 이거 거꾸로 돼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를 바꿔야 되겠죠? 부를 좀 이렇게 바꿔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8분의 루트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적분을 하게 되면 이거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이니까 9분의 2에다가 x 세제곱 처리해서 이제 0부터 2분의 루트 3까지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럼 이제 8분의 루트 3 처리가 되겠고, 계산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요, 이게? 8분의 3 루트 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와우. 이렇게 처리되는군요. 그럼 이제 약분 하나 돼서 4 되겠고, 약분 하나 해서 얼마가 되는가요? 여기 이제 3들 12분의 8분의 루트 3, 12분의 루트 3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한쪽만 구한 거니까 또 두 배를 해서 처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 또 계산하면 또 얼마인가요, 이게? 24로 통분되겠습니까? 3, 8이 24, 2 이렇게 되니까 24분의 파이. 24분의 루트 3 이렇게 좀 파이가 아니라 루트 3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여기 이제 두 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12분의 루트 3 이렇게 처리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와우. 그럼 12분의 루트 3을 좀 빼게 해야 되는 거였고 앞에 분이 12분의 5파이였나요? 5파이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 이게 이제 최종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 산수 과정이 어휴. 되게 잘 되겠죠. 와, 산수 과정이 좀 복잡해가지고 제가 좀 중간에 좀 미스나지 않고 잘 했는지 좀 살짝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좀 큰 흐름처럼 다시 한번 볼까요? 0보다 큰 쪽에서 fx 그래프 그려가는 건 뭐 문제 없이 그려가는 건데 0보다 작은 쪽은 이제 역함수니까 대칭해서 뭐 그리겠다. y = x 대칭. 자, 그렇다면 뭐 생기는 이런 넓이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각도가 좀 같아지는 그런 형태라서 역함수 굳이 구하지 않고 함수 형태를 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좀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좀 채워서 뭐 부채꼴 모양 형태에서 그렇게 되면 여기 선 그었을 때 여기 빗금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추가로 계산되는 거니까 요 넓이를 좀 빼는 그런 형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만나는 교점을 좀 구해서요. 교점 자체를 좀 구해서 y 값 자체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림이 조금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좀 다시 살펴봤죠. 이걸 통해서 이제 각도를 좀 살펴봤고요. 각도를 살펴본다는 얘기는 전체 부채꼴의 각도들을 이제 구해갈 수가 있는 그런 모양. 겠습니까? 6분의 파이 이쪽에도 6분의 파이 이제 대칭 구조에서 3분의 파이 가운데 이제 2분의 파이 직각 있으니까 더하기 해서 전체 각도 그래서 이제 부채꼴의 넓이 식에 대해서 이제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넓이를 구해가야 될 때 뭐 삼각형 넓이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좀 빼야 되는 그런 형태를 좀 처리해서 넓이를 구해가는 모양 보여드렸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계산이 좀 살짝 좀 복잡해지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좀 두 배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배 해서 12분의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가는 과정. 됐죠? 큰 흐름틀 좀 다시 살펴봤는데도 살짝 아이디어도 조금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연산도 좀 정확하게 잘 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담겨 있으니까 연습장에다 충분히 복습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시작합니다. 곡선 y는 x제곱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 길이가 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넓이가 또 언제 최대가 되냐 이런 얘기가 되어 있군요. 자, 우리가 뭐 2차 함수 이렇게 좀 y는 x제곱 주어진데 뭐 길이 자체가 이렇게 좀 주어져 있을 때 뭐 이 길이 자체는 이제 k라고 했는데요. 만나는 좌표를 뭐 식을 만들어서 알파 베타라고 해준다면 사실 이렇게 좀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뭐 새로운 함수를 좀 만들게 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새로운 2차 함수. 그러니까 뭐 직선 PQ 직선이라는 식하고 빼기 뭐 x제곱 이런 거 가지고 뭐 새로운 함수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거꾸로 빼야 되는 거예요. 빼기 이렇게 더하기 이렇게 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게 돼서 만나는 그냥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러싸인 부분에 이런 넓이 형태로 이제 지금 연결시켜가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공식으로 되어 있죠. 6분의 a 절대값에. 근데 a가 뭐 최고차가 이렇게 되니까 1이 될 거겠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 길이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k 값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게 이제 최대가 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좀 커져가야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근데 뭐 직선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요거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k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x 좌표 y 좌표의 차이가 지금 가장 커질 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기울기가 지금 수직 이렇게 좀 이렇게 서 있는 부분이 아니라 평행하게 될 때 이 x 좌표의 차이가 가장 커지겠죠.
이게 지금 삼각형 모양에서 지금 이게 K고 지금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알파 베타가 이제 커져간다면 직선 자체가 좀 이렇게 좀 X축에 좀 평행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최대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죠? 이 최대 자체가 바로 K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이게 수식을 풀어가는 게 아니라 최대값 자체가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A 값은 당연히 그럼 얼마가 되겠죠? 6분의 1이 답이 된다라고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이제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해갈 때 이렇게 식을 쓰는 이 학습들이 좀 돼 있으면 이 정보를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무난히 좀 풀이 가능해. 최대값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 정보가 없다면 이거 좀 풀이가 상당히 좀 곤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정한 좌표가 주어진 것도 아니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알파 베타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식을 만든다. 다 둘러싸인 부분들의 넓이를 또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럼 미지수 자체를 좀 많이 놓은 상태에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약간 이게 이론적인 그런 요소로 해서 좀 풀어가는 분들을 좀 보여드렸거든요. 요 식하고 이제 연결 딱 시켜가지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평상시 공부한 부분들을 좀 이용해서 문제를 좀 해석해가는 그런 절차죠. 그 부분들을 철저하게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지면 200m 높이에서 3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으로 쏘아올린 물체의 T초의 속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속도식 다 나와 있죠. 자, 속도 그래프를 그리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군요. 30 되겠고 t가 3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쏘아올려서 자,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적분하지만 이제 움직이는 거리가 되는 거겠죠. 자,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속도 자체가 지금 30-10t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이 부분이 0 될 때까지 물체가 딱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t가 3입니다라고 해주는 거니까 걸리는 시간은 몇 초가 되겠고, 3초가 되겠고. 자, 이제 넓이가 좀 움직인 거리가 되겠죠. 넓이를 구하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3 곱하기 높이 3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15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45m를 좀 더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걸린 시간, 움직인 거리 3초 45m 이렇게 좀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최고점에서 지면까지 떨어질 때 걸리는 시간과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최고점에서 지면까지를 물어본 거죠. 움직인 거리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물체 자체가 지금 이게 지금 45m 이동했다고 해서 최고점이 45m가 아니고요. 물체 애초에 이제 200m 부분에서 이제 42m 더 올라간 거죠. 45m 더 올라간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자, 최고 높이는 물체 꼭대기에서부터 떨어지는 거니까 움직인 거리는 245에서 이제 가볍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속도를 좀 적분해야 되겠죠.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적분상수 C에 해당하는 부분 200부터 쓰고 시작할까요? 그래야 좀 안 헷갈리는 거니까. 자,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을 하게 되니까 30 플러스였죠? 30t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5t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5를 공통 끄집어내면 t제곱 마이너스 6t 이렇게 처리되겠고, 5, 4, 20인가요? 4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인수분해를 좀 해야 되겠죠? 10 곱하기 4가 되겠네요.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아하, t가 이제 10일 때, 즉 10초가 지났을 때 땅에 떨어졌겠다. 이렇게 되는데, 자, 문제를 좀 잘 읽어야 답을 좀 하겠습니다. 이건 10초라고 쓰면 안 되겠는데요? 최고점에서부터 지면까지 떨어질 때 걸리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지금 최고점 올라가는데 아까 이제 몇 초가 걸렸죠? 3초가 이렇게 걸렸으니까 땅에 떨어지는 시각 자체가 10초가 되겠지만 걸리는 시간 자체는 정답은 이제 7초 이렇게 되는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와우. 7초,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는 아까 좀 얘기했듯이 245m 이렇게 좀 맞춰서 문제에 질문하는 거에 맞춰서 좀 답을 해가면 되겠죠. 물체를 쏘아 흘린 후 10초가 지났을 때 땅에 떨어지는 건데 최고 지면으로부터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몇 초였다? 7초였다. 이렇게 좀 답을 해야 되는 내용. 주어진 정보에 맞춰서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처음 상당히 높은 곳에서부터 물체를 던졌네요. 아이고, 상당히 높은 곳에서 던졌는데 실제 올라간 거면 45m 더 올라갔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 바에 따라서 처음에 최고점 도달할 때까지 얼마나 움직였냐? 200m부터 245까지 45m 움직였다. 3초 걸려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최고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니까 245m만큼 움직였다 이렇게 답해야 되겠고 10초일 때 땅에 떨어지는 건데 최고점에서부터는 3초 이후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거니까 7초, 그러니까 7초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좀 답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이해되겠죠?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좀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게 되면 어렵지 않은 건데 그렇지 않고 무작정 풀이를 하다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풀이하려고 문장 뜻 정확하게 좀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4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장인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함수 fx가 그 다음에 gx 이렇게 좀 주어져 있습니다. fx가 뭔가 좀 곱하기 gx인데요. 자 그리고 gx의 극값을 좀 열심히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조건 만족한다. 이건 무슨 조건인가요? 와우 이런 걸 해야 되는데 x 4제곱 분의 이거는 뭐 라지 fx라고 보면 되는가요? 라지 fx 빼기 라지 fn 뭐 이런 형태로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리미트 x 값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결과 4분의 1 됐다는 얘기는 라지 fx 자체가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4분의 1 x 4제곱 이런 형태로 돼야 되죠. 뭐 다음 차수는 잘 모르겠고요. 제곱차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즉 fx라는 부분은 x 세제곱 이렇게 된 3차 함수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런 건 또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것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미트 x 값이 n으로 접근해 갈 때 x-n분의 또 라지 fn 빼기 fn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뭐 fn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값이 0이다 이런 얘기 되는 거니까 뭐 3차 함수가 n에서 근을 갖겠다 이런 뜻으로 좀 귀결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게 또 뭔가요? 와, gx가 또 0보다 크다. 그러면 이런 3차 함수에다가 x 플러스 2n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곱하기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3차식을 딱 넣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4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다 이런 얘기는 뭐 그래프 모양들 좀 상상을 좀 해 가야 되는 건데 이곳에 또 x 플러스 n이라는 근도 있고 또 2차 부분들이 좀 더 남아있는 그런 모양인데 뭐 근 부분에서 지금 마이너스 2n이라는 근도 있고 n이라는 근도 나오는 이런 4차 함수를 그려가는데 항상 0보다 커야 되겠다. 그럼 그래프 모양을 이렇게 그려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아주 중요한 정보가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식을 좀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최고차가 1이었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 gx라는 식 자체가 좀 더 쉽군요. x 플러스 2n의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n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fx는 그럼 x 플러스 2n에다가 x 마이너스 n의 제곱 이런 형태로 fx, gx를 좀 전부 다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지금 극대값을 좀 각각 구해달라라고 쳐있는데요. 뭐 3참수 모양도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중근 갖는 모양이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n에 여기 n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뭐 3차함수 성질을 좀 이용하면 되겠죠. 또 1대 1대 1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모양 형태니까 마이너스 n 0 이렇게 n 돼야 되는 거니까 뭐 마이너스 n에서 즉 f 마이너스 n에서 극대값을 갖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극대값을 또 이제 뭐 an이다라고 했는데 뭐 주어진 fx 식에다가 마이너스 n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n 제곱이니까 4n 제곱에다가 여기 또 n이 있으니까 4n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런 결과가 좀 나오겠고요. 근데 4참수는 뭐 이런 모양 형태니까 이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n에 마이너스 2분의 n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g 마이너스 2분의 n 이런 부분들이 bn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고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n 처리해주면 2분의 오호 이게 좀 식이 좀 복잡해지는 건가요? 와 이게 또 뭡니까? 어이쿠 마이너스 2분의 n 마이너스 2분의 3n 잠시만요. 오호 여기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2분의 3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4 제곱하는 거죠. 아 2분의 3 뭐 이런 식이 됩니까? 계산이 좀 어떻게 그러면은 제곱 4제곱이 되는 거죠. 제곱 4제곱 그러면 16분의 81 n 4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와우 이 식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an, bn 구했습니다. an과 bn을 좀 구해달라고 했는데 와우 식이 뭐 4참수 형태로 좀 나오는데요. 자, 이런 형태 1번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3 더하기 B2를 구해달라. 아, 이건 식 다 구한 상태 되면 이제 산수만 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4 곱하기 아주 잠시만요. 세제곱 오, 그렇게 처리되니까 이제 27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곧바로 81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4 더하기 3 곱하기 2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7 곱하기 27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7, 7이 49, 14에 그럼 189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좀 하게 되면
뭐 나중에 뭐 결과적으로 뭐 큰 무리가 없는데 뭐 식을 해석해가는 절차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주어진 식 부분 이런 모양틀에서 이제 극값을 갖는 모양이라는 얘기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뜻. 최고차에 대한 정보, 그곳에서부터 fx에 대한 최고차에 대한 정보, 3차식이면서 최고차가 1인식이었다라는 뜻. 뭐 나에 대한 정보는 0분의 5꼴 도함수 정의죠. 도함수 정의 형태로 해서 이제 n을 좀 근을 갖는 식이다 이런 얘기 되겠고, 그렇다면 g가 또 이제 0보다 크다는 부분들에서 이제 근 두 개를 갖는데 아직도 2차가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게 되냐. 혹은 갖는 식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근 자체를 갖는 혹은 갖는 식이 되면 그래프 모양 자체가 또 이렇게 그려가야 되는 거니까 안 되겠죠. 완전 제곱 형태 이런 모양 해서 좀 해석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gx라는 거 fx라는 식 완성해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자연스럽게 또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식을 좀 만들어 가는 과정까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거기 좀 정보들을 얻어내서 지금 식을 만들어가는 절차, 그래서 중요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살짝 좀 살펴봐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복습 철저하게 잘 해서 확실하게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24번 창의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조금 까탈스러운데요. 복습 잘 해서 확실하게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 앞쪽에 또 다른 좋은 아이디어 좋은 문제들이 몇몇 막 보였는데 실력 쌓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창의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